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 두산인프라코 업데이트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철강업종도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만은 건설업종도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근데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좋게 보는 종목이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유망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주가 상승은 도둑처럼 옵니다. 처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신압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그 종목의 대세 상승 그리고 큰 수익 자체를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유중이라든지 아니면 액면가 감자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시장 안에서도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부분에서는 뭘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한국기업평가에서 평가 내용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신용등급을 상향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 자체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제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 보는 두산인프라코어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나름은 아름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자, 두산인프라코어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의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이 하락 부분에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은 목욕 재개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욕탕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이제 붙들어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중장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니까 중장기 투자 관점하고 예전에 제가 매매 관점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거 한번 예전 동영상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의 신용등급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신용등급 상향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자를 적게 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떠한 부분이 회사가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저는 두산도 굉장히 예전에 TV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두산중공업도 말씀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두산그룹보다는 현대그룹이 나름 그래도 장사를 잘하는 그룹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경영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원래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중공업 원래 회사였는데 2021년도 2월 5일자 기준으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지분 전부를 현대중공업 지주 그리고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전체적으로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뉴인이 2021년 8월 19일 날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을 전부 다 인수를 해서 두산그룹에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만은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소속 그룹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이제 바켓 인수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회사들을 좀 매각을 했죠. 근데 현대그룹을 일단 넘어옴으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좀 우수한 부분이 일단 되고, 두 번째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그룹 내에서 나름 돈을 좀 벌어주는 그러한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버는 회사가 이제 뭐 가정으로 따져보면 형이 돈 좀 버는데 집에 돈이 없으면 형이 번 돈 가지고 뭐 집에 좀 이렇게 뭐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일단 없어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으로 일단 들어오면서 두산바켓을 분할을 해서 남겨두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미 지역 판매 기반은 일단 악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이거 이전에도 사실은 두산인프라코어는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회귀한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중상위권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는 이제
예전에 중국이 처음으로 투자하고 개발할 때는 현대건설기계가 1등이었고 두산인프라코어가 2등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업체들한테 조금 밀려서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중상위권 내에 일단은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 내에서는 현대건설기계하고 시너지 효과 자체도 일단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자체 엔진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엔진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두산인프라코어의 엔진 개발 및 유통 채널, 그리고 판매 및 생산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한테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철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H형광이 됐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는 땅 골라야 되죠. 땅 고르고 난 다음에 보통 그 땅을 고르려 그러면 무조건 필요한 게 뭡니까? 굴삭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굴삭기 판매 자체도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광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아마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대부분 원자재는 광물이죠. 광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그 광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굴삭기 판매 자체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땅을 파야 되니까.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상증자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그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을 조금 더 크게 할까요? 글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잘 보이려나? 잘 보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 계획을 공포, 요거 때문에 일단은 감자란 얘기 들리자마자 주가가 일단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요거는 2021년도 9월 10일 날 임시 주총이 있습니다. 이거 일단 승인 될 거고요. 아마 요거를 일단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자본금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자본금이 줄어들면은 지금 한 8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요거가 일단은 추진이 이제 끝이 나게 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일단 목욕이 끝나는 그러한 단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설기계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현대건설 그 기계라든지 아니면 진성 TEC도 나쁘지 않아요.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된 모멘텀도 일단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도 지금 주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목요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가 다시금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트의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버리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 놓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예전에 박해도 없을 때 주가만 보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박해를 떼어내고 이제 현대그룹 내에서의 어떤 시너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런 부분도 한번, 뭐 주가 수준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관심 종목 일단 잡아두시고 여러분들 잘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유상증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잘 잡으시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충분히 지금 좀 힘든 모습입니다만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